네, 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교육과정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가산수당과 휴일, 휴가입니다. 이 많은 근로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또는 사업주분들도 잘 놓치고 계세요. 근로자분들은 그렇죠. 내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수당을 주나 안 주나 불만이 많아요. 근로자분들은 이런 불만을 사장님한테 말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불만이 쌓이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법대로 하겠다. 법을 잘 알고 서로 줄 건 주고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산수당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요. 원래 시급의 1.5배를 줘야 됩니다. 1.5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죠. 5인 미만 사업장은 1.5는 아니고 1 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장 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 하루 8시간 넘어간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간 경우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때가 야간이에요. 밤 9시는 야간은 아닙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예요. 휴일 근로, 휴일 근로는 휴일을 근로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일까요? 아닙니다. 그 빨간 날은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죠. 사업장의 휴일은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당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 쉬는 데도 있고 화요일에 쉬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은 따로 정한 날이에요. 따로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이 근로자가 휴일이 이날이다 라고 정했는데 그때 출근한 경우가 휴일 근로입니다. 이렇게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1.5배를 줘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일주일에 40시간 딱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다 했는데 일요일에 나갔어요. 일요일에 휴일인데 그러면은 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가 따블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2배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가산해서 지급됩니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간 날은 모두 휴일인가요? 회사 안 나가도 월급 나오는 날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 날은 모두 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우리 휴일, 일요일이 있죠? 네. 그리고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 크리스마스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이에요. 이 날은 원래는 일반 사업장, 공무원이 아닌 사업장에서 쉬는 날은 아닙니다. 쉬는 날은 아닌데 대기업들은 쉬죠. 소기업들은 안 쉬어요. 안 쉬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날 쉬고 유급으로 하겠다. 월급이 깎이지가 않죠. 하지만 이게 점점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들어와요. 지금 현재 2020년 9월 현재는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으로 적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 달력의 빨간 날이 모두 다 유급 휴일이에요. 내년 2021년 1월부터는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 적용이 되고요. 2022년, 자, 내후년이네요. 2년 뒤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휴일, 빨간 날, 달력의 빨간 날이 모두 다 유급 휴일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이 많이 늘어났죠. 휴일도 많이 늘어나고 유급으로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빨간 날에 쉴 때 무급으로 쉬게끔 해주는 회사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유급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아예 다 유급 휴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휴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내 맘대로 이 친구의 휴가를 가게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가려고 유럽으로 가려고 2주를 휴가 낸 적이 있었어요. 10개잖아요. 연차가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눈치 보여서 쓰지도 못하는 거 이번 기회에 유럽이나 갔다 오자 딱 썼는데 그럼 14박 15일 되거든요. 부서장한테 책상 빠지고 싶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난 가겠다. 난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가냐. 근데 못 갔어요. 그때 여행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좀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뭐냐? 너 어떻게 그렇게 갈라 그래? 야, 월요일날 왜 휴가를 가? 월요일날 회의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월요일에 휴가 써? 안 돼. 가지 마. 또는 징검달이 있습니다. 5월 5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월 4일에 휴가 내면은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근데 부장이 이제 눈치를 주죠. 책상 빠져 계시냐? 너만 놀 거야? 나 하는데. 자, 과연 그거 정당한 시기 변경권일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더 우선을 해요. 사용자, 대표자, 사장님이 이 사람이 연차 휴가를 너 그때 가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아주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부탁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이 계약 담당자가 이 사람 혼자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계약이 안 돼. 근데 네가 그때 휴가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냥 빌겠죠. 그때 휴가 가지 말아달라. 네, 그럴 때만 시기 변경권이 허용될 수가 있고, 단순히 이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의 업무가 과중이 된다. 너 없으면 누가 일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는요, 연차 휴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시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연차를 가게 된다면 좀 보장해 주세요. 또 하나, 요즘에는 연차 휴가 갈 때 사유를 묻지 않죠. 그전에는 연차 휴가 쓴다 그러면 왜? 무슨 일이야? 왜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부서장님들은. 예, 요즘에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로자 휴가에는 사유를 불문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꼭 그런 선진 휴가 문화 아주 좋습니다. 그런 문화를 꼭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로자분들 월급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휴가죠.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가 일수가 몇 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1년 일하면 15개 이렇게, 그리고 그전에 1년 이내에 썼던 거를 15개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차감하지 않습니다. 1년 만근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연차 유급 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연차 유급 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개월, 한 달 개근시마다 하나씩 부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입사 때부터 12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1년 딱 만근하게 되면 그때 15개가 또 부여가 돼요. 그래서 총 26개가 부여가 됩니다. 1개월 개근시마다 총 26개가 부여가 됩니다. 가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초 3년 근속 시 하루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5, 15, 16, 16, 17, 17 이렇게 연차 휴가가 늘어납니다. 다른 점은 뭐냐? 첫 해는 11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첫 해만 26개가 되는 거예요. 발생 한도는 마지막까지 합치면 25가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연차 휴가는 언제 쓸 수 있느냐? 원래는 연차 휴가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쓰고, 네, 시기 변경권이라 사업주가 이제 못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연차 휴가권을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름휴가라고, 여름휴가, 우리 회사는 여름휴가 없나요?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여름휴가는 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연차휴가를 쓰고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여름휴가, 야 이번 주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 셔터 내린다, 다 같이 쉬자, 그거 동의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다 같이 연차를 5개씩 다 까고 무조건 쉰다, 안 됩니다. 동의서를 꼭 받고 동의 후에 연차를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잘 알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급휴일,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이게 딱 근로기준법상 휴일이에요.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에 주휴수당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5월 1일 근무 시에는 대체 휴일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근무수당 지급하셔야 됩니다.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학예휴가 등은 법이 없으므로 모두 연차에서 소모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로자 수랑은 무관합니다. 무조건 줘야 되고요. 휴게시에 카운터에서 대기해야 된다, 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니까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꼭 주셔야 되고, 4시간 알바 있습니다. 30분을 휴게시간을 뒤에 두면 안 돼요. 무조건 가운데에다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휴게시간을 4시간 하고 뒤에 휴게시간이다, 일찍 퇴근한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휴일, 휴가, 휴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휴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분쟁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요. 못 가게 한다 라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휴게 시간도 많습니다. 나 못 쉬었다, 대기하느라고 계속 손님 응대를 했다, 계속 일을 했다, 이런
분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업장의 상황,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사전에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근로계약서에다가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같이 숙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휴일, 휴가,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5강에는 해고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